신체의 하중을 감당하는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힘을 받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활동량이 많은 부위인 만큼 손상의 위험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한 번 손상되면 자가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심한 치료는 필수입니다. 지금 일었을 때가 제일 불편해요. 이 무릎을 땅에 꿀이 대야 되는데 못 가니까는 이 손을 받쳐가지고 궁디를 치켜들고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기 힘들어요. 또 안 걸으면 괜찮고 걸으면 또 시큰시큰하고. 특히 뭐 걸음 걷는데 제일 불편하지요. 무릎의 대표적 질환 관절염.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통증이 느껴졌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증상이 악화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게 끊어지다 보니까 다리가 지탱이 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처럼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무릎에 갑자기 통증 오고 난 사람은 잘 못 봤고요. 평생 움직여야 하는 무릎은 꾸준한 관리가 수술 효과를 높입니다. 무릎 상태에 따른 치료와 관리로 무릎 건강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선의 치료로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기훈 원장. 한국인이 가진 만성질환 1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2위에 꼽히는 관절염. 관절염은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질환입니다. 정윤상 씨도 오랫동안 이어진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호전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2개월 전부터 걸음을 걸으면 좀 뭐 무릎이 쑤시고 결려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안 돼서 여악물 처방을 3번을 했는데 그거 뭐 한 이틀 빠지더라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MRI 촬영은 관절의 손상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윤상 씨를 괴롭혀온 무릎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버님 요 한번 봅시다. 무릎이 여기에서 요 안쪽 여기를 누르면 아프시죠? 많이 아프죠. 요쪽에 아버님께서 최근에 물렁뼈가 이렇게 그 뼈하고 뼈 사이에 붙어 있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 있고 반월상 연골이 이렇게 찢어진 것뿐만이 아니고 뼈에 붙어 있는 연골이 닳아서 아래 위로 다 닳아 있거든요. 요 위에도 뼈에 붙어 있는 연골이 닳았고 요 아래쪽에도 뼈에 붙어 있는 연골이 닳아 있어요. 연골 모양이 반달과 유사한 반월상 연골판은 체중을 적절히 분산시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연골이 손상되면 무릎을 움직일 때 붓고 통증이 생기며 소리가 나기도 하죠. 단순한 손상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이렇게 동반됐을 때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윤상 씨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술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어 관절 내시경을 삽입합니다. 내시경 끝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무릎의 상태를 살펴보는 김기훈 원장. 손상은 심각했습니다. 자, 카메라. 체중이 실리는 요 아래도 손상이 있고 아래쪽 그 경골부에도 연골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안에 물렁뼈 파열이 있고 요건 예상했던 부분이고 비교하자면 앞쪽하고 바깥쪽 그 관절은 비교적 건강하면서 전방 측정인데 기능이 좀 괜찮고 다리 변형이 별로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정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반치환술을 합시다. 내측 구역 혹은 외측 구역 일부만을 한쪽 구역만을 이제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그 경우를 인공관절 반치환술 혹은 부분 치환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정윤상 씨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줄 인공관절 반치환술. 인공관절은 금속 합금이나 세라믹 같은 특수한 생체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연하면서도 단단해 부식이나 마모가 적죠.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무릎을 절개에 드러난 관절의 손상된 표면을 제거합니다. 파손된 연골을 떼어낸 자리는 인공관절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정상적인 관절면은 인공관절의 크기에 맞게 다듬어줍니다. 정돈된 부위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면 수술이 마무리됩니다. 이 중요한 거는 폈을 때 안쪽 무릎 간격, 굽혔을 때 안쪽 무릎 간격이 잘 맞는 게 중요한데 이 환자는 괜찮았어요. 나중에 수술하고 재활하면서 어느 정도 통증이 좋아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공관절이 무사히 자리 잡길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어보는 정윤상 씨. 보행이 한결 편안해졌는데요. 예, 바로 걷는 데는 불편한 게 없고 지금 이제 언덕진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붓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지 싶습니다. 요 뭐 시설한 여기 훨씬 낫지요. 정상적인 이 치료 방법에서 나온 거니까 훨씬 좋습니다. 재활치료는 인공관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조 운동기구인 니 CPM을 이용해 무릎이 굳지 않도록 움직여줍니다. 지금 수술한 지 2주가 안 됐는데 거의 정상적인 보행도 가능하고 관절 운동도 잘 되고 그래서 뭐 딴 이제 인공관절 반치환술 하신 분보다는 훨씬 좀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관절 수술의 과정과 결과는 향상되고 있습니다. 인공물질에 대한 선입견 역시 줄어들고 있죠. 오후가 되면 최정남 씨는 산책에 나섭니다. 5년 전엔 왼쪽 무릎에, 2달 전엔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걸어요. 30분 걷고 요새는 아빠 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제 운동만 하고. 통증이 심해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인공관절을 선택했죠. 수술 후 달아난 통증이 한결 편안한 일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플 때 이거 댕기면은 이렇게 구석근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래 앉는 것도 어디 가서 마음대로 못 앉고 아프는 건 말도 다 못해요. 예. 그래 막 수술하고 나 이래 안 아프니까 예. 오랜 농사일로 습관이 된 쪼그려는 자세가 통증을 유발한 겁니다. 최정남 씨는 연골이 거의 다 닳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였습니다. 최정남 환자의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내측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했고 무릎 앞쪽에 쓸개골과 대퇴부 앞쪽이 관절 연골 손상이 심했기 때문에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하지는 못하고 전치환술을 하게 됐습니다. 왼쪽 무릎에 삽입한 인공관절은 5년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오른쪽 무릎에 삽입한 인공관절도 꾸준한 관리로 무사히 자리를 잡을 겁니다. 경과 관찰을 위해 최정남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내려오는 거 어떻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식하지를 안 해가지고 예. 이게 한 발로만 당겨가지고 예. 났으면은 그렇게 되지 싶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뭐 안 다치는 게 중요하니까 계단 내려올 때 한 발 내려오고 한 발 내려오고 예, 난간 예. 잡고 내려오시고 예.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근력이 붙고 더 관절 운동이 더 잘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정상적인 이제 보행을 할 수 있죠. 김기훈 원장이 고령의 말기 환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릎이 건강하지 않고 통증이 있으면 성인병 예방이 안 돼요. 무릎이 아파서 못 걸으면 뭐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체중도 불고 칼로리 소모도 안 되고 또 너무 안 걷다 보면 이제 우리가 폐렴이나 요로 감염 같은 이제
노인성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건강하면 다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건강한 이제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정남 씨는 양쪽 무릎을 수술한 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으로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래 저녁으로 다리도 올리고 접치기도 하고 막 이래 잡당기기도 하고 많이 노력해요. 이 병원만 믿어가지는 안 돼요. 예, 수술은 잘했지만은 내가 집에 와서 관리를 해야지. 안 하고 하면 굳어있기. 예. 인공관절이 굳지 않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재수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인공관절은 아무리 수술이 잘 되고 좋은 뭐 인공관절을 삽입했다 하더라도 평생 쓸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얼마만큼 이제 아껴 쓰느냐에 따라서 인공관절을 이제 평생 뭐 한 번의 수술로 끝을 낼 수도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뭐 수술을 2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3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오혜자 씨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열심히 계단을 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오혜자 씨는 지난달에 인공관절 전치 환수를 받았는데요. 되게 아팠어. 걸으면은 한 번씩은 이 발이 땅에서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살살 꺼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뭐 그거 관절은 벌써 그때도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거 연골은 다 따라 꽂고 그때도 뭐 이제 연골도 다 따라고 빼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걸으면 아프다 하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데다 무릎 관절도 다 다른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효과를 보지 못해 인공관절 수술만이 고통에서 탈출하는 해법이었죠. 오혜자 씨의 무릎은 잘 회복되고 있을까요? 조금 더 굽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히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체크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인공관절하고 뼈 여기 깎은 각하고 접촉이 잘 돼 있고 앞에서 볼 때 전체적인 정렬이 이렇게 반듯하고 그다음에 이 안쪽하고 바깥쪽 요 인공관절 요 간격이 뭐 괜찮은 상태죠. 회복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복 초기 단계인 오혜자 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체계적인 재활 치료입니다. 흔들리는 줄을 이용한 슬링 운동 치료로 무릎의 근력과 운동 능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지금 상태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예. 지금은 일단 안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좋죠. 아프다가 안 아프니까 굉장히 좋아요. 관절염은 한국인의 생활 습관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뭐 무릎 꿇고 있다든지 양반다리를 한다든지 즉 무릎을 과하게 굴곡시키는 자세는 정말 좋지 않은 자세고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내리막길을 걷는다든지 체중이 많이 부하되는 그런 자세는 좋지가 않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쪼그려 가는 자세 좋지 않고 내리막길을 걷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층에 국한된 질환이 아닙니다. 40대인 이지민 씨는 1년 전부터 무릎에서 심상치 않은 통증을 느꼈는데요. 무릎이 오래 앉아 있으면 시큰거리고 일어날 때 조금씩 이제 일어날 때 보면 약간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오래 앉아 있으면 좀 시큰거려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야지만 좀 통증이 가라앉더라고요. 습관보다 제가 일단 약간 살이 갑자기 쪘어요. 그래서 살이 찌면서 이제 무릎에 약간 좀 하중이 좀 실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좀 찐 살이라서 옛날에 날씬하고 이게 좀 몸이 말랐을 때는 무릎 같은 거 전 통증 없었는데 이제 살찌고 좀 움직이기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좀 무릎에 통증이 빨리 생기는 것 같아요. 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이 일부 진행되었고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치우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지민 씨처럼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잘못된 자세 유지가 무릎 관절을 자극해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합니다. 제가 요 무릎을 이렇게 잡아서 갑자기 불어난 체중도 관절에 부담을 주는데요. 그 퇴행성 관절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 요소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일단은 체중이죠. 과체중의 경우는 이제 체중이 많이 부하가 되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요. 일단 체중을 조금 줄여서 무릎에 걸을 때 무릎에 이제 부하가 좀 가해지는 걸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초기인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골 주사는 무릎의 윤활 작용을 개선하고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켜주죠. 저는 주사 치료를 환자분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 안 그러면 우리가 기계의 윤활유 역할,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주사 치료를 하면 찢어진 것도 이렇게 나아지고 연골도 재생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좀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주사 치료를 하면 관절 연골이 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을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좀 간단한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지민 씨는 퇴근 후 볼링으로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 좀 조심히 사용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무리한 운동은 아니고 볼링 같은 걸로 해서 근육도 좀 키우고 해야 돼서 운동 열심히 하자 다리 근육을 좀 키우고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 않고 또 스트레칭도 좀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무릎 좀 보호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생활해야 되겠죠.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처음엔 보존적인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관절 연골이 닳아서 통증이 생겼을 때는 약간 비만인 분들은 체중을 일단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운동을 해서 무릎 근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항상 쪼그리고 앉거나 많이 계단 내리막길이나 이제 계단 내려오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그런 생활 습관을 좀 고쳐야 되죠. 저마다의 불편함을 안고 찾아온 병원의 아침. 목발을 짚은 이준호 씨가 병원에 들어섭니다. 이준호 씨는 무슨 이유로 병원을 찾은 걸까요? 이게 친구들이랑 이제 제주도 가서 놀러 갔는데 자전거 빌려서 이제 놀다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갔는데 앞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피하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다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즉시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틀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돼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밀 검사로 무릎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됐고 내측 측부인대와 외측 반월상 연골에도 손상이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 무릎 관절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전방 십자인대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잦은 운동선수들이 흔하게 당하는 부상 중 하나입니다. 이 인대가 심하게 파열되면 재건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네,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됐을 때는 단순 봉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 재건술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방 십자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대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방 십자인대가 경골 부착부 그리고 대퇴골 부착부가 있는데 그 정확한 부착부의 터널을 뚫어서 대체 인대를 삽입을 해서 고정을 하는 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면 이게 전방 십자인대인데 인대가 거의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연속성이 전혀 없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환자 자신의 조직을 이식하는 자가건과
타인의 조직을 이식하는 타각원이 있습니다. 이준호 씨는 자각원으로 손상된 인대를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자각원은 자신의 힘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어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뼈를 통과시키기 쉽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네 가닥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네 가닥의 이식근을 만들어서 이걸 통과시켜서 점막십자인대 역할을 하게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자기 몸에서 뗀 이식근의 강도가 정상적인 점막십자인대 강도의 2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인대는 한 4배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수술한 사람마다 이제 그 선호하는 이식근이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이제 함스트링이라는 이식근을 떼서 이게 네 가닥으로 만들어서 고정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터널을 따라 이식건을 넣은 후 특수 나사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식건을 당겨 힘을 잘 받는지도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점막십자인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바깥에서 흔들어 봐도 튼튼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무릎을 우리가 이렇게 폈을 때도 위에 뼈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고. 자, 쉐이브. 네, 수술 끝났습니다. 수술은 1시간 남짓 걸렸고, 우리가 수술 전에 계획했던 대로 점막십자인대 재건술을 했고, 바깥쪽 반월상 연골은 좀 너무 지저분하게 열십자로 이렇게 찢어지는 바람에 봉합을 하지 않고 그 부분 절제를 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대합니다. 이준호 씨는 가벼운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무릎을 천천히 움직여 보는데요. 외상에 의한 관절 손상도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다칠 거라 전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걸 처음엔 많이 무섭고 이랬는데, 큰 걱정 없이 잘 나와서 다닐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꾸준히 운동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하면서 이제 직장도 다시 복귀하고, 이제 다리가 좀 나았다 싶으면 이제 다시 여행 가서 재밌게 놀면서 꾸준히 건강 관리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무릎 통증이 있거나 했을 때는 정확한 진단이 일단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두 번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상적인 생활할 때 바른 생활 습관, 바른 운동 습관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이제 본인의 생활 습관을 고치고 운동 습관을 제대로 했는데도 통증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고, 수술은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을 평생 지탱합니다. 든든한 지지대인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방치는 금물. 적합한 치료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